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조리 가방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자수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가방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가방은 크기가 미니 사이즈예요. 가방 바닥이 가로가 13, 세로가 9, 그리고 가방의 전체 높이는 15cm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 가방은 크지 않은 크기로 가벼운 외출에 손가방으로 들기 좋은 사이즈예요. 미니 사이즈고요. 벨벳실을 사용했는데 한 볼 반이 채 들지 않았어요. 여기 몸통 부분까지 뜨는 데는 한 볼로 가능했고요. 손잡이 부분이랑 끈 때문에 한 볼을 더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 사이즈를 더 크게 키우셔도 벨벳실 두 볼로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잡은 시작 코수는 10코인데요. 그거보다 2코 혹은 4코 정도 더 늘려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벨벳실이다 보니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가방 바닥을 뜰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단수링을 활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차근차근 영상을 보고 따라해주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용한 실은 벨벳실입니다. 제가 사용한 색상 번호는 1003번이고요. 코바늘은 8호 코바늘 준비해주세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시고 이 귀여운 와펜은 접착식 와펜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다 만든 편물에 다리미로 부착을 해줄 겁니다. 와펜 구매처와 벨벳시 구매처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이 위로 10개 떠줄 건데요. 첫 번째 사슬을 뜨고 이 첫 번째 사슬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어서 떠주겠습니다.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사슬을 떠주고요. 짧은뜨기로 직사각형 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럼 얘가 11번째 코가 되겠죠. 이 11번째 코는 무시하시고 10번째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같이 주워주세요. 이렇게 주워줘야 바닥을 다 뜨고 이 사슬이 벌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돌아왔을 때 첫 코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2개를 더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자, 그러면 한 코에 총 3개의 코가 들어간 셈이 되겠죠? 지금부터 바닥을 뜰 때는 제가 코늘림을 해줘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넣겠다는 말이에요.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부터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 바로 전 코까지 이 8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코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3개의 코늘림을 하고 나면 바로 옆에 코는 살짝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벌려보시고 옆에 남아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코를 넣고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단수링 표시를 하는 코에는 계속 코늘림을 할 겁니다. 여기 첫 코를 표시하는 코 말고 우리가 모서리를 4개를 만들어 줄 건데, 직사각형의 모서리가 4개잖아요. 4개의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건데 그 4개의 모서리마다 단수링 표시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첫 코 표시하는 거를 제외한 그 4개의 모서리가 들어간 코에는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코에 단수링 표시를 했고요. 같은 코에 2개를 더 넣어줘야 돼요. 하나, 또 하나 해서 총 3개가 들어갔어요. 이 마지막 짧은뜨기에도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단이잖아요. 두 번째 단을 뜰 때 여기 이 코랑 여기 이 코에서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자, 3개의 코를 다 넣어줬고요. 그 옆에 코에, 지금 3개의 코 넣어서 이렇게 늘어난 코 말고 그 옆에 코, 여기 말고 여기 바늘 찔러 넣고, 이때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떠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수링 꽂혀있는 코 근처까지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8개의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지금 하나 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줬고요. 자, 여기 8개 코 넣고 나면 왠지 이 끝에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미 첫 번째 코를 넣을 때 3개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넣어주시면 오히려 코가 늘어나요. 이게 헷갈린다 싶으시면 전체 코수를 한번 세보세요. 22코가 나오면 여러분이 맞게 뜨신 겁니다. 22코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단수링 빼고 짧은뜨기를 바로 떠주세요. 이번 바닥을 뜰 때는 빼뜨기 없이 바로 짧은뜨기를 떠가면서 단을 쭉쭉 올려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조금 다른 색깔의 단수링을 표시를 할게요. 하얀 색깔 단수링을 표시를 하는 위치는 코늘림을 하는 거고요. 이 하트 모양 단수링이 표시되는 위치는 첫 코를 의미합니다.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2개 더 넣어줄 건데요. 코늘림을 해줄 때 중간 코에다가, 얘가 두 번째 코죠? 하얀 색깔 단수링을 표시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찔러 넣어서 3개의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옆에는 한 코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세요. 하나, 두 번째까지 뜨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중간 코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여기도 3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옆에 코부터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 바로 전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줬고요.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죠. 하얀 색깔 단수링이 꽂혀있는 내 모서리에서는 코늘림을 해줘야 합니다. 한 코에 3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코까지 뜨고 나서
단수링을 옮겨서 달아주세요. 꼭 두 번째 코에서 단수링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에서 옮기시면 안 돼요. 3개 넣어주고 그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또 코늘림을 해줘야 하는 코네요. 여기다가도 3개를 넣어줄게요. 2개까지 뜨고 단수링을 옮겨서 달아주세요. 마지막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 바로 옆에 코부터 단수링 꽂혀있는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줘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의 짧은뜨기를 그냥 떠줬고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여기는 첫 코를 의미하는 하트 단수링이죠. 이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수링은 옮겨서 달아줄게요. 첫 코를 계속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끝내야 할 때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어느 코가 마지막 코인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계속 지나칠 때마다 단수링을 옮겨서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단이 시작이 된 건데요. 어려울 거 없이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단수링 꽂혀있는 내 모퉁이에서는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늘림은 짧은뜨기 3개를 해주는 거고 그 3개 중에서 중간 코에 계속 코를 바꿔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이 실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설명을 아무리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코가 어느 코인지. 사슬은 잘 보이지만 다리 부분에서는 어느 코가 어느 코인지 어디서 코늘림이 일어났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단수링에 의존해서 그냥 뜨는 게 더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만 단수링 표시를 잘 해주셔도 크게 문제없이 뜨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직사각형이죠? 가로, 세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가로면, 세로면의 코수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가로면의 코수는 단이 올라갈 때마다 양쪽으로 한 코씩 늘어나면서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옆에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는 짝수로 커질 거고 세로는 홀수로 커질 거예요. 세 번째 단에서는 세로면 중간에 코늘림과 코늘림 사이에 들어가는 코가 3개고요. 네 번째 단이 됐을 때는 5개가 될 겁니다. 5번째 단에서는 7개가 되겠죠. 여기 밑에면은 지금 세 번째 단에서는 10개가 될 건데요. 네 번째 단에서는 12개로 늘어날 거고 5번째 단에서는 14개로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수링 표시를 꼭 잘 해가면서 넘어가 주세요. 자, 지금 단수링 나왔죠? 단수링 있는 코에는 코늘림, 중간 코에 단수링 옮겨 달아줄게요. 하나, 둘 하고 이 두 번째 코에 단수링 달아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어서 3개의 코늘림을 해줬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개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둘, 셋 하고 단수링 꽂혀있죠? 여기다가는 코늘림 하나, 2개까지 뜨고 단수링 옮겨주세요. 하나 더 넣어서 총 3개의 코를 넣었고요. 한 코에 그 옆에 코부터 다음 단수링 바로 전 코까지 10코라고 했죠. 이 10코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열 해주고 여기 단수링 나왔죠? 코늘림 해주세요. 하나, 둘 하고 단수링 옮겨주세요.
같은 코에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 3개의 콧늘림이 됐어요.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셋 하고 콧늘림 해줘야 되죠. 하나, 2개 하고 단수링 달아주세요. 그리고 한 코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코수가 중간에 왜 안 맞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아마 여기서 한 코를 더 안 넣고 단수링 꽂았다고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의심을 해야 돼요. 꼭 3번째 코까지 다 넣어주고 그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첫 코를 표시하는 단수링을 만나면 반드시 단수링을 옮겨 달아주셔야 됩니다. 첫 코죠. 첫 코 뜨고 단수링 옮겨주세요. 이게 이쁜데 진짜 불편해요. 잘 안 돼.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옆에서 콧늘림을 해주세요. 하나, 둘 하고 단수링 표시. 한 코 더 넣어서 3개 만들어주고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죠. 여기 이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들어가는 세로 면의 코수가 아까 전 단에서는 3개였는데 여기서 단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부터는 5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콧늘림. 여기도 전 단에서는 10개였지만 지금 보면 12개일 거예요. 여기 콧늘림을 해줄게요. 하나, 둘 하고 단수링 옮겨주시고 하나 더 넣어서 3개 만들어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12개일 거예요. 셋, 넷, 5, 6, 7, 8, 9, 10, 11, 12 하면 또 콧늘림 나오죠? 단수링 있는 곳에 3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하고 바꿔줄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도 5개 넣어주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5코.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콧늘림 해야 되죠? 자, 하나 넣고 둘 넣고 바꿔줄게요. 한 코 더 넣어주고 이 옆에부터 여기 하얀 색깔 전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죠. 근데 그 중간에서 단이 바뀌어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여기 단이 바뀌는 부분 첫 코예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넣고 바로 옮겨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2개 더. 하나, 둘. 2코 더 이동하고 여기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쭉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코 단수링을 지나오면서 4번째 단에서 5번째 단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건 5번째 단이고요. 5번째 단도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6번째 단까지 떠주고 오겠습니다. 단수링 표시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단까지 뜨고 올게요. 근데 6번째 단에서는 이 단수링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단수링 바로 전코까지만 떠주겠습니다. 지금은 5번째 단이에요.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6번째 단까지 잘 떠주셨나요? 여기 첫 코를 표시하는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 바로 전 코까지 떠주셔야 됩니다. 이 코를 넘어버리면 다음 단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전 코까지만 떠주시고요. 그리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단수링 빼고 빼뜨기 해주고 이 빼뜨기에 첫 코 표시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빼뜨기로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빼뜨기를 하면서 단수링은 다 제거해줄게요. 너무 세게 조이면서 빼뜨기 하지 마시고 힘 좀 빼고 해주세요. 단수링 다시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도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여기를 앞면으로 치더라도 뒷면에서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는 여기고 빼뜨기는 마지막 코인 이쪽에서 끝내줘야 했었지만 여기까지만 코 이동을 할게요. 여기 모서리 부분은 아무래도 앞면과 뒷면에 비해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을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를 표시하는 단수링은 잠깐 빼고 그대로 조금 더 이동할게요. 여섯 개 정도 코 이동을 해줬습니다. 더 많이 이동해주셔도 돼요. 완전히 옆면으로 가셔도 되고 저는 모서리 부분에서 이제 옆면을 올라가 줄게요. 옆면을 올라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생소해 보이더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리를 살짝 늘려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빼뜨기 코 있죠? 여기. 그거에 바로 옆에 코. 바로 옆에 코에 위쪽에 보시면 사슬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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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사슬 4개를 전체 다 통과시켜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어주시고 고리를 데리고 뒤로 갑니다. 고리를 이렇게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맞게 조여주시고 사슬을 하나 세워주세요. 자, 이게 옆면을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근데 여기 옆면에서부터는 짧은뜨기를 뜰 때 그냥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라 변형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변형 짧은뜨기는 다 똑같은데 바늘에서 실을 거는 방법이 틀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거 잘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옆면에 V 모양 보이죠? 아래에 빼뜨기를 해서 생긴 V 말고
여기 위쪽에 부위가 또 있어요. 이 부위의 가장 위에 있는 거. 이랑뜨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부위의 위쪽 사슬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여기 첫 코죠? 첫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의 윗부분에만 바늘을 찔러 넣고 변형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그냥 일반 짧은뜨기가 실을 바늘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면 변형 짧은뜨기는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하나를 뜨고 단수링 표시를 해주고요. 옆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는 단수링 표시를 꼭 해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없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단수링 표시는 필수입니다. 자, 바로 옆에 코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코에도 부위의 위쪽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 때 일반 짧은뜨기는 이렇게 걸었다면 변형 짧은뜨기는 이렇게 실을 걸어서 가지고 와줍니다. 짧은뜨기. 옆에도 위쪽 부위에만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거는 게 아니고 위에서 걸어요. 위에서 바늘을 내려 찍어요. 내려 찍고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바늘 찔러 넣고 위에서 찍고 데리고 옵니다. 짧은뜨기. 옆에도 찔러 넣고 위에서 찍고 그대로 데리고 와서 짧은뜨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게 진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이유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해서 옆면을 쭉 올리면 한두 단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계속 뜨면 짧은뜨기가 점점 기울어져요. 안 기울게 하기 위해서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는 겁니다. 바늘 찔러 넣고 위에서 아래로. 신기하죠?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걸고 오는 이 과정에서 바늘을 거는 위치, 아래에서 거는 게 아니라 위에서 걸었다고 해서 그 휘어지는 게 좀 훨씬 덜 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쭉 변형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옆면의 첫 번째 단이라서 사슬 머리의 윗부분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고 있죠. 근데 다음 단, 옆면의 두 번째 단부터는 그냥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을 찔러 넣고 한 코에 하나씩 변형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해준 부분이라 위에 사슬이 되게 여러 겹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쭉 뜨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슬은 그냥 무시하고 화면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빼뜨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진짜 사슬은 뒤쪽에 남아있게 되고요. 빼뜨기를 했던 사슬이 지금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빼뜨기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코가 조금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바늘을 잘 찔러 넣어서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넣어줬고 이제 단수링 표시가 되어 있는 코예요.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코에도 그대로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코는 잘 표시하고 넘어가 주세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단수링을 옮겨 달아주고 넘어가 줄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는 또 한 코에 하나씩 변형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빙글빙글 변형 짧은뜨기만 넣어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을 쭉쭉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를 18단까지 올려줬습니다. 여기까지 올렸을 때의 센치는 13.5cm 나오고요.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양쪽에 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터널을 만들고 단을 좀 더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거보다 단을 더 높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더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중간에 끈이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줄게요. 이 사슬을 반으로 나눠서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총 2바퀴를 한 단에서 돌려주게 되면 가운데에 공간이 남겠죠. 그 가운데 공간으로 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금 첫 코에 단수링이 꽂혀 있고 바로 전 코까지 뜬 상태입니다. 혹시 중간에 단수링 깜빡하셔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뜨신 분들은 단수를 한번 세보세요. 여기가 제가 지금 18단까지 떴다고 했잖아요. 시작점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단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이쪽 단에서도 18개, 이쪽 단에서도 18개 돼야지 한 바퀴를 온전히 돌려준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에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게 되면 이쪽 단은 19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냥 빙글빙글 돌려서 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나는 진짜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장 의심스러운 그 부분에서 멈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코를 앞에 두고 마지막 코까지 떠준 상태고요.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3개 올려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지막 코에서 사슬 3개 올려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에 빼뜨기 넣어버리면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마지막 코에서 사슬 3개 올려주시고요. 첫 코 단수링은 잠깐 빼고, 자, 지금 사슬은 이렇게 V 모양을 하고 있어요. 2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거 반코에다가만 한길 긴뜨기를 넣어줄 겁니다. 터널은 한길 긴뜨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옆에도 실 걸어서 앞에 거 반코.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찔러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뜨던 대로 뜨는 게 아니고요. 사슬의 앞에 거에다가만 지금 반을 찔러 넣고 있습니다. V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 반코에만 한길 긴뜨기를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앞에 거 반코에다가만 뜨게 되면 뒤쪽에 한 가닥씩 실이 남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실은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저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두고 앞에 거에다가만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쭉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여기 단수링은 어차피 지금 이 기둥코가 첫 번째 코로 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꽂지 않으셔도 티가 날 거예요. 헷갈리실 것 같으신 분들은 사슬머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바퀴 돌려줄게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사슬뜨기 세워준 코 바로 전 코까지는 앞에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코는 이렇게 기둥코를 세워준 코입니다. 이 기둥코를 살짝 앞으로 당겨보면 기둥코 아래에 마지막 코를 만들어줬던 사슬이 있어요. 그 사슬의 뒷부분 사슬에다가만 한길 긴뜨기를 해줄게요. 지금 사슬뜨기 이렇게 3개가 뻗어나온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거기 아래에 마지막 코를 했던 코, 이거 이렇게 사슬 전체가 아니라 뒷부분에다가만,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줬던 코 있죠? 여기. 얘도 뒤에 보면 남아있는 사슬이 있을 거예요. 이 남아있는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계속 뒷부분에 남아있는 한 가닥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앞으로 편하게 접고 뜨세요. 뒤에 사슬을 먼저 뜨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앞부분을 먼저 떴던 이유는 다 뜨고 났을 때 여기가 티가 나는 걸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편물을 접어놓고 뒷부분에 사슬을 주어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 쭉 또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면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일단 접어주신 건 다 이렇게 위로 세워주시고요. 이제 이 위를 우리가 밑에서 했던 변형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윗단은 계속 변형 짧은뜨기로 더 떠줄 건데요. 자,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스링을 꽂아놨던 첫 번째 기둥 사슬과 그 기둥 사슬의 짝꿍 뒤에 한길긴뜨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변형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 그 다음 코도 짝꿍끼리 이렇게 맞대서 변형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코까지 정확하게 다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뜨셨어야 하고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했다면 이제 여기 단수링을 잠깐 빼고 기둥사슬 코의 앞부분 사슬과 기둥사슬 코의 짝꿍 뒤쪽 한길긴뜨기의 뒷부분 사슬, 그럼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사슬로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도 부위가 있고 뒤에도 부위가 있잖아요. 얘랑 얘가 짝꿍일 때 얘에서 한 코, 얘에서 한 코를 걸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찔러서 뜨는 게 아니고요. 앞에 사슬에는 앞쪽 반코, 그리고 뒤에 사슬에는 뒤쪽 반코,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닥이 걸리죠? 만약에 얘를 그대로 통과했다면 네 가닥이 이렇게 빽빽하게 걸리겠지만 이게 아니라 앞에서는 앞에, 뒤에서는 뒤에 이렇게 걸고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처음에 기둥사슬 코를 세워줬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앞에 거 반코 찔러 넣고, 그리고 이렇게 잘 펴보고 어디가 얘랑 짝꿍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닿게 끝났으니까 얘가 짝꿍이겠죠? 이 부위에 뒤쪽 반코 이렇게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실 다시 걸고 여기 반코, 뒤쪽 반코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형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코, 앞쪽 반코, 그리고 뒤쪽 반코, 변형 짧은뜨기. 다음에도 앞쪽, 뒤쪽, 변형 짧은뜨기. 앞쪽, 뒤쪽, 변형 짧은뜨기. 앞쪽, 뒤쪽, 변형 짧은뜨기. 한 바퀴 반복해줄게요. 자, 여기 마지막 짝꿍끼리도 앞에, 뒤에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첫 코 표시해놓은 데가 왔죠? 첫 코에다가도 변형 짧은뜨기를 쭉 이어서 떠주겠습니다. 첫 코는 계속 표시하면서 떠줄게요. 이제부터는 똑같아요. 그냥 변형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4단을 더 떠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코까지 변형 짧은뜨기를 넣어준 상태고요. 여기 한길긴뜨기로 터널을 만들어주고 그 위로 변형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단을 더 떠줬어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 짧다고 느끼시면 한 단을 더 뜨셔도 됩니다. 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실을 쭉 당겨서 잘라주세요.
반스링은 이제 빼주고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마무리해줄게요. 자른 실 끝을 돗바늘에 끼워서 실을 안쪽으로 보내주고 안쪽에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 땀을 떠주세요. 그리고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매듭을 단단히 지어주셨다면 돗바늘로 살살 이동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쭉 이동을 해줬고요. 반대로 한 땀을 남겨두고 반대로 가야 돼요. 여기가 걸려 있겠죠? 실을 잘라줄게요. 자,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할 끈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끈을 만들어 볼게요. 끈은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떠줄 거예요.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사슬을 뜰 때 꽉 당기면서 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코를 찔러 넣는 게 아니고 사슬 그대로 끈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탄탄하고 꽉 조여서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슬을 뜨고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당겨주세요. 검지로 감고 있는 실은 뒤쪽으로 당기고 바늘은 앞으로 당겨서 한번 꽉 당겨주시고 다음 코도 꽉 당겨주시고 이렇게 팽팽하게 펴질 수 있도록 얘는 뒤로, 바늘은 앞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탄탄하게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사슬은 개수로 세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60cm 정도 떠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사이즈 가방 기준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사이즈를 바꿔서 가방을 뜨고 계시다면 가방을 딱 펼쳐놓고 끈을 대봤을 때 이렇게 5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떠주시면 됩니다. 60cm 정도를 떠줄게요. 이렇게 가방끈을 60cm 정도 떠주셨다면 여기서 그대로 바늘을 쭉 늘려서 실을 잘라주세요. 이제 이 실 끝을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여기 이 꼬리실 부분은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고 여기는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꼬리실을 그냥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가방에 이제 끼워볼게요. 끈은 2줄을 만드셨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한쪽 끝을 돗바늘에 끼워서 자, 여기 바닥에 보면 이렇게 중간 선이 보이죠? 여기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를 만들어줬던 그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옆면을 올라가 주세요. 옆면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바늘을 찔러 넣고 이 정도 이동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해서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이동하려고 하면은 실이 잘못 끼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이동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을 통과해주고 이쪽 끝과 이쪽 끝에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끈이 길다 싶으시면
끈을 줄여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매듭이 지어졌죠. 그래서 끈을 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 사슬뜨기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럼 이렇게 끈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다시 줄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곳에서 다시 고리를 쭉 늘려서 끝을 마무리 져주세요. 그럼 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 끝에서도 매듭을 지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짝 잘라줄게요. 불안하시면 돗바늘로 꼬매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나머지 끈도 달아줄게요. 이 끝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짓고 꼬리실을 잘라줬고요. 반대쪽에 실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돗바늘을 끼워서 또 통과를 시켜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를 찾아서 옆면을 쭉 타고 올라가서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실을 넣을 때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미리 반대쪽에서 먼저 넣었던 끈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끈끼리 서로 통과를 해버리면 끈이 잡아당겨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조심해서 처음 넣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끈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려서 이쪽으로 다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반대쪽에 끈이 나와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그냥 잘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빼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겼을 때 너무 끈이 길다 싶으면 여기 끝부분을 뭉터기를 잘라서 이렇게 실끝을 찾아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을 비교해 봐야겠죠? 이쯤이면 됐겠다 싶을 때 고리를 다시 이렇게 늘려서 마무리 해주시고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실끝은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끈까지 전부 끼워줬습니다. 이제 양쪽의 끈을 잡아당기면 가방은 작아지고요. 다시 가운데에 손을 넣어서 벌리면 가방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 없이도 가방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가방의 손잡이는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나중에 꼬매줘야 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이 윗부분부터 긴뜨기를 해줄게요. 일단 사슬뜨기를 6개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긴뜨기에 기둥코인 사슬 2개를 더 세워줍니다. 하나, 둘. 거꾸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이 손잡이를 뜰 때는 토대코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둥코를 기둥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첫 번째 긴뜨기를 떠주고 여기가 그러니까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이 긴뜨기의 사슬에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부터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코를 주어서 뜨셔도 되고요. 반코와 코산을 주어서 뜨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긴뜨기를 총 6개 해주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긴뜨기를 떠주고 사슬 2개를 또 올려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거꾸로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에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긴뜨기에 단수링을 표시해줍니다. 토대코 없기 때문에 긴뜨기를 해준 게 그냥 첫 코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코에도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넣어줄게요. 매단 6개의 긴뜨기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기둥코는 2개를 세워주고 첫 코와 마지막 코에 단수링 표시를 해가면서요. 여기 마지막에 단수링 꽂아놨던 코죠. 단수링을 잠깐 빼고 마지막 코에 긴뜨기 넣어주고 사슬 2개를 떠줍니다.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거꾸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앞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이 사슬에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잠깐 빼놨던 단수링을 표시해주세요.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가 되는 거겠죠? 이 세 번째 단도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긴뜨기를 6개, 셋, 넷, 다섯, 단수링이 꽂혀있는 6번째 코에 긴뜨기를 넣어주고 단수링은 잠깐 빼고 사슬 2개를 세워줍니다.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에 긴뜨기. 이 방법으로 끈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단수링 표시해주고요.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가방에 대보고 이 정도면 내가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 싶은 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쭉 뜨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다 떠줬습니다.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28cm 정도 떠줬어요. 단수로 확인을 하는 것보다 센치로 확인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28cm 정도 떠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실을 끊어줄게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방에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유분의 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완성된 가방의 손잡이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오고요. 쫙 펴주세요. 그리고 가방의 중앙 부분에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건데요. 너무 윗부분에 달랑달랑 붙여버리면 아무래도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깊숙이 넣어줄게요. 가방에 손잡이가 부착이 되는 위치는 안쪽에서 터널의 가장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실이 한 가닥씩 있어요. 이 실에 같이 연결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실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바닥을 접어봤을 때 중앙에서 위를 타고 올라와서 이 부분이 중앙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 가운데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특히 붙일 때 위치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겠죠? 단수링으로 양쪽을 걸어둘게요. 이제 안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 끝에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이랑 여기 이 한 땀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꼬매주시면 돼요. 여기서 실이 나왔다면 이쪽에
실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같은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손잡이에서도 한 땀, 가방에서도 한 땀 이동해줄게요.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손잡이에서 한 땀, 가방에서도 한 땀, 옆으로 이동해서 두 번 왔다 갔다 해줄게요. 옆으로 이동해서 두 번. 여기도 두 번 해주세요. 여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해줬던 것처럼 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아요. 반대쪽도 달아줄게요. 저 여기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셨다면 잠시 두시고 반대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마무리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가방 바닥에서 중앙을 찾아주고 여기는 이미 이쪽에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되면 훨씬 편하겠죠? 일단 단수링으로 표시를 또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안쪽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실 한 땀, 여기 안쪽에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한 땀을 깨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부분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일단 바늘을 통과시켜주고 손잡이에서 한 땀 들어가고 다시 같은 구멍으로 나오고 이거를 끝부분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더 반복해줄게요. 자, 그리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손잡이에서도 한 땀 이동하고 가방에서도 한 땀 이동해서 두 번 왔다 갔다 꼬매줍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이동. 또 옆으로 이동.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서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 말고 세 번 해주세요. 세 번 왔다 갔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에서 잘렸던 게 여기 이 아랫부분만 꼬매주면은 너무 달랑달랑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옆면에서 한 땀씩 또 떠줄 거예요. 이 윗부분까지 전체를 꼬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옆면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해주고 손잡이 부분을 살살 이동해서 옆으로 갈게요.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고 옆에서도 아래가 아니라 옆면의 첫 부분, 이 부분만 두 번 왔다 갔다 해줄게요.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해주고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땀을 떠주시고요.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살살 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일자로 쭉 이동을 했다가 끝에 한 가닥을 놔두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실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에 손잡이까지 전부 달아줬습니다.
가방이 거의 완성됐어요. 혹시 가방 바닥이 처지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가방 바닥 네트 모양도 괜찮고 그냥 평평한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아니면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 같은 거 구매하셔서 넣어도 돼요. 가방 바닥 크기만큼 자르셔가지고 가방 안쪽에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특별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그냥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귀여운 와펜을 달아보겠습니다. 우선 가방과 라벨을 준비해주세요. 라벨은 접착식 라벨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떼어내고 접착을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가방에 와펜을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고 책을 한 권 준비해주세요. 책도 괜찮고요. 딱딱한 물체면 괜찮아요. 가방의 사이에 끼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착을 원하는 위치가 평평한 곳 위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바로 다리미질을 해주는 게 아니고 면을 준비해서 위쪽에 대주세요. 그리고 다리미를 준비해주세요. 높은 온도로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펜이 있는 위치에 다리미를 올려놓고 꾹 눌러주세요. 바로 떼어보지 마시고 조금 식혀주세요. 다리미질을 할 때는 압력을 가해서 눌러주시되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바로 위쪽에 다리미질 하지 마시고 이런 면을 이용해서 한번 보호를 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저는 20초 정도 꾹 누르고 있었는데 끝부분이 아직 조금 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오래 하지 마시고요. 20초 정도 한 후에 확인을 해보고 조금 더 열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때 더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15초 정도만 꾹 눌러줄게요. 마찬가지로 바로 건들지 마시고 좀 식혀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끝부분이 단단하게 부착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을 구겨도 떨어지거나 벌어지는 부분 없이 와펜이 잘 부착되었어요. 모두 예쁘게 와펜 부착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